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방역당국이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접종 대상 가운데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접종하고 또 다음으로 고3 수험생과 또 50대를 차례대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차례 마치고서 2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분기 접종 대상별 백신 종류와 그리고 백신의 도입 시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에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지금 정부의 목표잖아요. 자, 일단 그 상반기 접종 목표는 보름 가까이 앞서서 달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17일 12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가 1,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인구가 4명 가운데 1명꼴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 접종은 중증이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접종해왔는데요. 요양시설 관계자 등을 시작으로 또 75세 이상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이달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초과 예약 때문에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은 3만 명 정도고요. 또 초과 예약에 따라서 예약이 취소된 사람은 9만 명 등입니다. 네, 자,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우선 접종을 해온 덕분에 치명률이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는 상반기에 좀 미처 맞지 못했던 사람들과 일반인에게도 좀 확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 접종 대상 가운데서 이 미접종자가 최우선으로 접종이 됩니다. 모두 약 9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7월 19일부터 고3 수험생과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행됩니다. 참고로 고3 이외 이 대입 수험생들은 8월 중에 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과 돌봄 인력에 대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같은 날부터 50대 대상 접종도 먼저 55세에서 59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 50세에서 54세가 접종이 됩니다. 예. 네, 40대 접종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후 일정은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세부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1차와 2차 접종 백신 그 종류를 다르게 접종하는 교차 접종이 허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6월 달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86만 회분이 7월 이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따라서 7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예정자 일부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동일 접종이 원칙이지만 해외 상황 등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접종 간격은 기존처럼 11주에서 12주고요. 예. 또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고 원칙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또 맞고 싶은 사람은 별도 안내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 해왔으며 그 결과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며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등 유의미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접종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수급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하반기에는 백신이 얼마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네, 3분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요, 지금까지 모두 8천만 회분입니다. 네. 일단 7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 1,000만 회분이 일단 들어옵니다. 이 밖의 백신 도입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에 따라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자, 지금 추세로라면 전 국민의 70% 접종이라는 이 집단 면역 목표를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은 과제는 뭘까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방역 조치가 점점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는 20일에 발표되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나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완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이 좀 전파 요인으로 작용해서 집단 면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신 1차 접종만으로는 지금의 특히 변이 같은 경우는 예방률이 상당히 낮죠. 한 33%밖에 안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변이 확산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벗을 경우에는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7월의 방역 완화는 조금 더 서서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청소년 접종도 하반기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접종하도록 승인한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11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이 임상 시험까지 벌써 진행 중인데요. 예. 현재 국내 방역 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접종 허가 변경 신청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청소년 감염이 이 가정 내 감염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는 2학기에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청소년 접종도 집단 면역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이제야 일상 회복의 시작점에 서게 됐는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접종 진행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